자, 보시면 우리가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6차에 걸쳐서 웨비나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나머지 남은 2개의 꼭지에 대해서 비선형 해석, 우리 클라우드에서 웍스한다 시리즈에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오늘 이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앞서 4번의 시간 동안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좀 복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난 클라우드에서 웍스한다. 저희 웨비나 시리즈와 동일한 이름이지요. 기존 솔리드웍스 고객들을 위한 특화된 포트폴리오인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브 브랜드가 있었죠. 솔리드웍스, 시뮬리아 웍스, 에노비아 웍스, 델미아 웍스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솔리드웍스 뿐만 아니라 풀클라우드 CAD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티 모델링이라고 하나요? 아주 그 파라메트릭 설계가 아닌 우리가 찰흙을 빚듯이 그런 설계를 하는 도구까지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PLM인 에노비아 웍스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죠. 진짜 관리자 입장에서 실무자 측면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 내에 어떠한 멤버들을 초대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플래닝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협업을 할 때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와서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관리한다라는 세 번째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강력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PDM이나 여러분들의 개인 PC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고 하면 즉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로 확장되어 클라우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승인 절차를 통해 회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가 있었고요. 언제, 어디, 어느 장소에서든 여러분들께서 이 클라우드 데이터를 접근하시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레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었었는데요. 큰 꼭지로 구분해보면 탑다운 엔지니어링, 제조를 위한 BOM 구성, 보험 구성, 변경 및 이슈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난 클라우드에서 비선형 해석한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브 브랜드 중에서 시뮬리아 웍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뮬리아 웍스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크게 보이는 이 콤파스가 있고요. 이 주변에 있는 것은 다소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시뮬리아라고 하는 것은 다소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전문 브랜드로서 많은 고객들에게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제공했었는데요. 기존 솔리드웍스 사용자에게 혹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사용자에게 시뮬리아가 제공하는 강력한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지만 이것은 시뮬리아 웍스를 정의하는 아주 좁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뮬리아 웍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음 슬라이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뮬리아 웍스는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난 클라우드에서 디자인을 하고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장점에다가 비선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클라우드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계,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협업 중심의 시뮬레이션, 관리 중심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시뮬리아가 제공하는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을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뮬리아 웍스의 넓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이제 토끼 두 마리가 있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근데 약간 좀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사이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비선형 해석에 대한 약간 주장이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토끼는 자, 데이터 관리, 협업, 시뮬레이션 기능이 중요하지. 이 친구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 관리와 협업도 중요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기능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먼 산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토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뮬레이션도 좋아. 강력한 시뮬레이션도 좋지만 기능보다는 이제 우리가 협업의 단계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 두 마리 토끼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와 다음 주의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왼쪽에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단에서 시뮬리아 웍스가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의 웨비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정말 이게 제너럴 FEM 구조 해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제목과 연관된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비선형 해석이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자, 비선형 해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구조 해석에서 선형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위치에 콘크리트 벽에 박혀 있는 웹팔보가 있죠. 캔틸레버 보가 있는데 오른쪽 끝단에 P라고 하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M이라고 해서 이제 뭐 모멘트가 걸리고요. 뭐 반력 같은 것도 걸리고. 그러면 A 지점의 처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1N의 힘을 주었을 때 3mm의 처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2N의 힘을 줘보니까 6mm가 쳐졌습니다. 그런데 10N의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수를 좀 해보면 약 30mm가 쳐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해준 하중과 그에 상응하는 물리량인 응력 또는 처짐이 직선의 형태로 선형적으로 응답을 주었을 때 우리는 구조 해석에서 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비선형은 무엇인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입니다. 자, 오른쪽 이미지를 잠깐 보실까요? 오른쪽에 위쪽에 이제 어떤 지그에다가 실편을 이제 딱 박아 놓고 당기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에서처럼 이 변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응력을 추적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금속에서는 조금 좀 낮은 스트레인 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는 선형을 이루다가 특정 항복점을 지나게 되면 비선형적으로 재거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밑에 좀 난리니어라고 해서 초반부터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커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고무 같은 거, 그런 재질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재료 비선형이라고 하죠. 이와 아울러 기하학적 비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보신 그 캔틸레버 빔을 사실은 살짝 눌렀을 때는 선형적으로 응답을 주게 되지만 크게 변형을 주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기하학적 비선형이 발생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응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촉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접촉 그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비선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접촉 문제 역시 비선형 해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선형은 계산하기 어렵죠. 자, 왜 그러냐면 선형이라고 하는 그 해석은 한 번만 계산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계산하고 그것의 관계성을 따져서 다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선형적으로. 하지만 비선형 해석은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재료의 응답이 바뀌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추적해 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단계에서 물리적 적합성을 확인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수치 해석 기법이 필요하고 뭐 이게 정적이냐 동적이냐에 따라서 또 처리하는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선형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비선형을 선형으로 많이 처리하시죠. 아주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복잡하게 비선형의 해석을 뭐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선형 해석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특히 로드 케이스가 많거나 많은 계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뭐 굉장히 선호되고 권장할 만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선형 해석이 이 해석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선형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변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비선형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접촉을 포함하는 해석이거나 뭐 단순한 재질이 아닐 경우에는 비선형 해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이 비선형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계산에 리소스도 많이 필요하고 엔지니어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지만 자칫하다가는 결과물을 잘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솔버와 검증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저희 시뮬리아 웍스는 비선형 해석 영역에 가장 좋다라고 클래스 중에서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아바쿠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뮬리아 웍스가 제공하는 사용자 역할은 구조 해석 영역, 유동 해석 영역, 사출 성형 해석 영역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역은 구조 해석 영역에서의 비선형이기 때문에 자, 위쪽에 있는 네 가지의 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가 비선형 해석의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롤이 제공하는 해석 영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롤과 앱에 대한 개념을 저희 첫 번째 웨비나에서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뮬리아 웍스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형태는 이처럼 롤이라고 해서 뭐 엔지니어, 디자이너 이런 게 있겠죠. 이 롤에 따라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석이 결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 앱들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시뮬리아 웍스의 주요 앱이죠. 위에 있는 4개는 구조 해석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 유동이나 사출 성형 해석과 연관된 주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뮬리아 웍스는 영역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솔리드웍스 CAD 혹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령 솔리드웍스를 활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많은 모델링과 뭐 물리적인 해석이라든지 뭐 솔리드웍스가 제공하는 많은 솔루션들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해 오셨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데스크탑을 뛰어넘어서 다소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들을 통합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솔리드웍스 사용자들에게 특화된 시뮬리아 웍스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주요 롤,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클라우드 내에서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비선형 해석이라고 하는 영역에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느냐? 왜 데스크탑에서 계산하지 말고 클라우드로 가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저희 앞선 4번의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콜래보레이션이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도 협업에 대해서 인지하시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어떤 게 있을까요? 퍼포먼스죠. 플렉시블 컴퓨테이션 리소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해석 모델을 구성해서 컴퓨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많은 CPU와 뭐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내가 좀 더 빨리 돌리고 싶다. 그러면 워크스테이션을 하나 더 추가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해져 있는 리미트가 분명히 있는 계산 리소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내가 있는 현재 위치가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있겠죠. 거기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수의 CPU와 메모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16코어, 32코어를 넘어서 뭐 몇백 코어, 몇천 코어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예전에는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다양한 내용과 좀 별개로 시뮬레이션 자체가 나아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왜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한다면 협업과 이러한 컴퓨팅 리소스 이렇게 두 가지 꼭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시뮬리아웍스가 제공하는 기능적인 레벨이 어떠한지, 어떠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정적 해석, 준정적, 뭐 속동 해석, 좌굴, 고위준동수, 모달, 뭐 비선형, 동적 해석까지 있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해석을 여러분들 수행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행을 하실 것 같은 볼드로 처리되어 있는 정적, 비선형 동적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선형 동적은 위쪽에 implicit dynamic step이라는 것이 있고 아래쪽에 explicit dynamic step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의 목적은 구조물의 비선형 동적 해석을 하는 목표는 같으나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스킴이 다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아래쪽에 있는 explicit dynamic step인 경우에는 고속 충돌이나 변형에 조금 더 계산 결과를 빠르게 얻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수학적 해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수행하실 때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아래쪽에 다양한 스텝이 있죠. 이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해석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좀 이따 알아보고, 자, 가운데 있는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로 어떠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클립 예제인데요. 자,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또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다 보면 어떠한 해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보이는 상단 클립이 밑으로 내려와서 딱 잠기는 구조가 되겠죠. 제가 주말에 산에 갈 때마다 메고 다니는 배낭의 끝에 달려있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아마 재질은 플라스틱인 것 같고요. 지금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내에서 이렇게 해석을 구성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찰이라든지 뭐 변형이라든지 이게 비선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리드웍스 내에 탑재되어 있는 PLM 서비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저의 로컬 PC나 저희 회사의 서버가 아닌 클라우드 위에 이렇게 저장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PLM 서비스를 통해서 시뮬리아웍스가 제공하는 해석 주요 앱으로 바로 진입을 해서 해석 인터페이스로 넘어왔죠. 그러면 나중에 식별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었고요. 클립을 인서션 하니까 클립 인서션이라는 이름을 넣어줬고요.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죠. 메시는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3회체 요소로 이제 내가 빠르게 구성했지만 6회체 요소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재료가 필요하죠. 이거는 ABS 재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ABS 재질을 제가 직접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영스 모듈스가 어떠하고 포화정비가 어떤지 이 정도만 제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의한 재료를 이처럼 한번 클릭하는 방식으로 바로 정의할 수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료 물성치를 입시커 프로덕트에 부여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모델이 구성되고 나면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시스턴트 패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셋업부터 시뮬레이션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이엔드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사용성이 편하죠. 순차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 해석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파란색으로 바꿔가면서 해석에 적합한 모델을 구성하고 있죠. 경계 조건을 주었고 강제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 18mm를 연직 하방향으로 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이 스텝은 정적 해석입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쭉쭉 눌러가면서 계산이 수렴이 되면서 이제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실제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범익세스 스트레스, 이퀴벌런스 스트레스를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설계자는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주변부에 발생하는 컨택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자, 일단 스트레스를 한번 더 보고요. 네, 스트레스를 한번 더 보고요. 이 컨택 프레셔를 하나의 파트를 끄고 상단 위치의 끝단에 어떠한 압력이 가해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파트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손쉽게 정리해서 삭제해서 실제로 스텝에 진행될수록 발생하는 응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구성했었던 솔리드웍스 모델, 그리고 FE 모델, 해석 시나리오, 결과, 재료, 심지어 또 다른 형태의 메시 형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저장되어 있는 걸 이렇게 쉽게 열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파인드를 통해서 정발을 올려놓고 모델과 시나리오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유리한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메시 사이즈를 어떻게 했었지? 라고 해서 그 스터디를 다시 열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 후 다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웹 브라우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된 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굉장히 흥미로운 예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앞선 예제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의 PLM을 통해서 데이터를 넘겼다면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커넥터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전용 앱을 솔루션을 통해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모델을 넘겼고요. 이번에는 형상이 좀 적절해 보여서 육면체 요소로 이처럼 빠르고 쉽게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재료를 이제 정의해야 되죠. 저는 알로이 스틸을 알루미늄이죠. 알로이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소성을 포함하는 재료, 나머지 하나 이 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성 영역까지는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일라스틱 영역만 정의해서 부여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예제와 유사하게 어시스턴트 패널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석에 대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석의 경우에는 클립 해석과 비슷하게 비선형 정적 해석입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서 이 링이 안쪽으로 딱 들어오면서 이 클립에 딱 들어가는 그 현상을 정적 해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렴이 다 완료되었고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스텝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형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응력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강조해드린 것처럼 지금 해석은 정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동적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동적 해석을 하면 응답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해서 제가 임플리시트 다이나믹 스텝을 통해서 20초 동안 이 링의 강제 변이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20초라는 시간 동안 이 변이를 가하면 거의 정적으로 고동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죠. 일단 해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앞선 정적 해석과 다르게 동적 해석이죠. 하나의 케이스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5초 동안 강제 변이를 주겠죠.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하중을 주어버리기 때문에 이 구조물에 대한 동적 이펙트가 좀 더 두드러지겠죠. 이러한 계산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적 해석의 경우에는 응력이 약간 3.16, 2의 6승 파스칼이 나왔네요. 그러면 20초 동안 가하면 응력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0.5초라고는 짧은 시간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응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적 이펙트를 똑같은 환경 내에서 정적 해석과 해서 비교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제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임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뿐만 아니라 임플리시트를 통한 비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서 앞에서 보고 계신 이러한 해석들을 매우 손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밸브를 잠궜을 때의 프레셔와 그 파이프에 발생하는 변형, 혹은 뭐 하이퍼폼 같은 침대 테스트 같네요. 제 느낌에 스펀지 같은 형태, 고무의 셀프 컨택, 그리고 이와 같은 금속의 소성 변형까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말하는 김에 조금 더
하이엔드는 없는가? 그러면 이제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정적인 해석은 없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조물이 진짜 뭐 변형되고 충격을 받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파이프 휘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조금 색다르게 3D 익스프레스 플랫폼에서 바로 모델을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메쉬는 마무리해 두었고요. 해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조건들은 좀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해석의 주요 목적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이 상단에 있는 파이프가 야구 방망이처럼 누군가가 휘둘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파이프와 컨택이 되면서 찌그러지거나 소성 변형이 발생되겠죠.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모든 비선형에 대한 팩터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는 마찰에 대한 영역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 마찰 계수를 0.2로 제가 정의하였습니다. 자, FE 모델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2, 3분 내에 복잡해 보이는 해석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반개짜리 모델이기 때문에 시메트릭 조건을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하중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방망이를 휘두르는 형태로 이제 파이프를 휘두를 거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의 좌표계의 중심을 통해서 각속도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니셜 벨로시티를 이렇게 돌리는데 RPM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이 지점의 X축을 중심으로 해서 720 RPM 정도 속도로 파이프를 휘둘러 보겠습니다. 자, 뭐 적절한 엘리멘트 타입을 부여하였고요. 바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한 5분 정도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실제로 파이프를 이와 같은 두께를 가진 파이프를 휘두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리얼리스틱한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께서 시뮬리아 웍스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응력이라든지 변형, 소성 변형, 앞서 보셨던 것과 유사한 컨택 프레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컨택 프레셔나 이런 소성 변형의 특징들은 메쉬의 조밀도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조금 더 어려운 예제입니다. 자, 이 영상을 플레이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 되어 있는 철판이 있는데요. 이 철판을 소성 가공을 할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쉘들은 지그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니은자의 구조물이 훅 내려오면서 이 철판을 소성으로 변형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시뮬리아 웍스가 이제 제공하는 멀티 스텝을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꽉 잡아주는, 오른쪽이 살짝 내려와서 어떤 하중을 줘서 꽉 잡아주는 스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는 이 지그가 바로 확 밀어주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해석에 대한 구성은 마무리하였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중을 주기 위해서는 홀더 포스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철판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홀더를 아래쪽으로 연지 하방향으로 4,400N이라는 곳으로 꽉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멀티 스텝인데 잠시 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펀치가 있는데 펀치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활성화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꾹 눌러서 변형을 시킬 건데 우리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습니까? 누르지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는 활성해야 될 조건과 두 번째 스텝에서는 활성이 되지 말아야 될 조건들을 우리가 이 멀티 스텝을 통해서 손쉽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느끼시나요? 단순합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해석에 대한 행위를 스텝에 정의하고 두 번째에서는 가령 이 펀치를 밀어야 되니까 경계 조건을 변경해 준다든지 스텝 2에서만 변형을 이렇게 강제 변이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 스케일링 같은 것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적절한 요소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스텝을 구성했습니다. 두 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구성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계산은 한 10분 정도 만에 다 끝났던 것 같고요. 모두 다 수렴했습니다. 스텝 1, 2. 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성 변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성 변형이 발생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이 변형뿐만 아니라 첫 번째 스텝에서 변형을 시키기 전에
이쪽 오른쪽에서 이 철판을 잡아주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뭐 아티피셜 에너지나 토탈 에너지 이런 익스플리시트 해석에 많이 검토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멀티 그래프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너럴 FEM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시계열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되는 비선형 동적 해석뿐만 아니라 앞선 정적 해석 그리고 앞서 나열했던 다양한 해석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렌더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동차 충돌을 했을 때 이 더미가 승객으로 가정을 해보면 승객이 받는 가속도나 충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익스플리시트 다이내믹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이쑤시개 같은 건가요? 볼까요? 이런 거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 형태가 아니라 정말 피지컬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시뮬리아 웍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웨비나의 컨텐츠는 거의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도 십수년간 시뮬레이션을 해왔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시뮬레이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협업의 중심에 서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랜드 오브 컬래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대륙 쪽에서는 설계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협업을 하면서 뭐 설계도 변경해가고 리뷰도 변경해가면서 협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영역에 갇혀서 이 다른 설계원들과 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좀 반출을 해보면 각자의 영역이 있다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상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의 상충이 있었고, 그리고 설계단, 그리고 해석단에서 각기 다른 일정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협업이 원만하진 않았죠. 이러한 우리가 왜 협업의 중심에 서지 못했나라고 하는 질문은 똑같이 CAD 엔지니어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서 강력한 시뮬레이션 기능보다는 협업과 관리제라고 이야기했던 오른쪽 토끼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극복 방안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강력하고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해석 기능뿐만 아니라 협업 기능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예고를 드리면 제 솔리드웍스로 이렇게 모델링한 장애인들이 활용하시는 이렇게 의족이 있는데요. 이 의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이런 유압체가 있어서 발을 내렸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좀 오버 디자인된 영역을 어떤 식으로 해석과 연계해서 설계를 변경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저희 시뮬리아 웍스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